네, 한동훈 비대위를 두고 민주당에서 한나땡, 그러니까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 인식이 걱정된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뭐 무조건 고맙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전략이 좀 부족한? 글쎄요. 뭐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일부 얘기하시는 것 의원들이 같은데 예. 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식으로 편하게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이 한나땡의 분위기에 대해서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한나땡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이 든다.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서지원 위원장님, 뭐 이 정도면 이제 친명계 좌장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좀 무게감 있는 약간 위기감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 적절한 말씀이신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한나땡이 맞는 겁니다. 저도 양심상 봤을 때는 한나땡입니다. 왜냐하면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관에 대한 인선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서 뉴스로 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첫 일성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명품백 받은 거는 조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나땡이 맞는 것인데 이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나미가 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방법 그런 부분이 봤을 때 저희가 위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첫 번째로 비대위도 누굴 앉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뭐 윤바타하고 아바타에서 조롱을 많이 하시는 거고 한나땡도 조롱을 받지만 이 조롱 때문에 더 경쟁이 있어서 자랑의 경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바타지만 사실 영화 쪽도 저도 아바타가 한 2009년에 나왔나요? 그 아바타 영화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의 영화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한국 영화도 발전했듯이 이렇게 아바타 뭐 한나땡 조롱하면서 본인 또 잘하기 경쟁하면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문화가 된다면 이것이 한동훈 효과이기 때문에 뭐 한나땡이라고 해서 뭐 아바타를 해서 일각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그런 뭐 전언도 들리지만 기분 나쁘고 조롱이 아니라 이게 잘하기 경쟁에 위한 어떤 요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도입 관련법을 두고 충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미 한 지명자가 이 법에 대해서 이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까지 이미 이제 여론전이 펼친 셈인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그 특검이 하려면 이제 범죄가 중대하고 네. 그다음에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주가 조작했어요. 주범 권오수 회장도 1심에 집행유예 나왔고요. 2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무죄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네. 그리고 계좌 빌려주봤자 저기 벌금 몇백만 원밖에 실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거 하려고 이게 돈을 굽고 80억, 100억 들이가 특검합니까? 저는 범죄가 중대하거나 이게 명백한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법 앞에 예의가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김정숙 여사 관봉금 빳빳한 5만 원짜리 새 돈으로 신발 사고 한복 산 거 이것도 특검해야죠.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지금 법인카드로 수사 중에 있지만 기존에 몇 년 동안 뭉갠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는 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만 법 아래 있고 김혜경 또는 김정숙 여사는 법 위에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도. 저는 이런 그 특검 아마 한동훈 장관이 현명하게 역으로 제안할 거예요. 역으로 총선 이후로. 이 사건이 12년 된 사건입니다. 12년. 근데 굳이 총선 기간 2달 동안에 규명해야 됩니까? 2달 지나서 총선 후에 규명해야 되잖아요. 네. 굳이 총선 때는 이걸로 그냥 쇼해가 이슈를 덮어버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는 한동훈 장관은 총선 후에 그러면 이제 독소조항 일부 빼고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 민주당이 안 받을 거예요. 왜 민주당은 총선에 이용 안 해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해서 그 3분의 2가 안 되면 없어지는 이런 절차가 예상됩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관측은 하셨지만 이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입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도 이제 뭐 아까처럼 이게 바로 그냥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는 네. 이거는 부인이나 뭐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원칙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하나만 비판하면 정청래 최고 있죠. 이분이 한나땡 하신 분인데 이 특검법 가지고 뭐라 했냐.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어요. 악법도 소크라테스는 이게 지키라 했는데 소크라테스한테 빤 맞을 일이 아니냐.
그래서 나훈아 테스형 노래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 공부 좀 정청래 최고 공부 좀 하세요. 제가 법철학 강의 소크라테스 보면요. 악법을 또 국회에서 통과해서 무조건 숫자 믿고 통과해서 악법 만들어라. 이렇게 소크라테스 한 적이 없습니다. 악법은 안 만들어야죠. 네. 저는 소크라테스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쪽 좀 반응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당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독소 조항이 있고 여야 합의로 특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동훈 지명자의 그 총선용 압법이란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어도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 협의의 여지, 좀 수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자체가 지금 시기에 논란되는 것 자체가 또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 이미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그 얘기는 4월부터 지금 12월까지 8개월이나 국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쭤볼 수밖에 없겠네요.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이 법이 시기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왜 그동안 8개월 동안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협의를 못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먼저 반성하시고 국민의힘의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후에 12월 28일 본회의 절차까지 시기대로 온 것에 불과하고요. 그 절차에 따라 12월 28일에 본회의장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 특검법은 통과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이야기하시는 뭐 여러 독소 조항 중에 특히 수사 상황이 생중계된다 이 부분을 꼬집으셨는데 사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때도 수사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중계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정농단 특검 팀에 함께 계셨던 특검 중에 한 분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셨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독소 조항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본인의 과거에 대한 자기 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계속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치주의,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그 말씀에 미뤄 본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 특검법 자체를 시기를 미루어야 된다는 것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특히 수사 대상이 수사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수사 체제상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당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에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지명자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 못한다. 그동안 한동훈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십시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 뒤로 이 특검법 처리를 미루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당 일각에서는 좀 그것도 안 된다라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거든요. 좀 네.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 그렇군요.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처리 과정에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저는 민주당을 한번 좀 그 문제 삼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그 성의와 열의를 왜 민생 입법이라고 하는 법안 통과에는 쓰시지 않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26,000건의 법안이 그 제출이 돼 있고 이 가운데 16,000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 16,000건 중에는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민생 입법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 따지고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 내년 총선에 유리할까? 김건희 특별법은 지난 4월부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이제 12월 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16,000건 이제 국회의원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들이 낸 법안도 아직 처리가 안 된 법안이 많습니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공간이고 정쟁을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김건희 특별법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자신들이 제출한 민생 법안 처리에 관심을 좀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정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저 부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당대표 잡겠다고 하지 말고 고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야당 대표만 잡겠다고 1년 6개월 한 거고요. 저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김건희를 잡겠다고 1년 6개월 한 게 아니고 4월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한 번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 다 민생 어렵다고 계속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감옥에 가려고 그렇게 요구하던 그런 분하고도 만나자고 계속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법도 저희들이 이게 뭐 주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고 수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이 총선 국면 속에 여야 싸움 속에서 이 민생이 실종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